네, 이번 주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뉴욕 증시입니다. 생각보다는 이벤트의 허들을 잘 좀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CPI 고비까지 잘 넘겼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굴곡이 조금 있긴 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오면서 뭐 시장은 크게 이제 동요하지 않고 국채 금리도 결국에는 뭐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가지고 어제 좀 하락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냥 평온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다우가 어제 0.1% 상승했고 나스닥 0.2% 상승, S&P 500이 0.3%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특이한 종목 보면은 버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바이오 주식인데 15% 급등했고요. 그리고 리비안이 3.5% 상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4.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가 2.3%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썼는데 지금 도요타 자동차는 폭스바겐 자동차를 또 판매량에서 제치고 1등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4% 상승했는데요. 뉴스트리트에서는 지금 PER이 50에서 100배 사이의 범위에서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향후에 주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목표 주가인 자기네들이 목표 주가로 했던 1,58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는 향후 3에서 5년간 성장이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웰스파고에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8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비는 지금 파이퍼 샌들러 증권에서는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컨센서스 상향을 조정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으로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기네들이 꼽은 대형주 중 탑픽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6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CPI가 7% 상승했는데요.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에 하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주거비, 자동차, 식료품 등에서 급등을 했는데요. 주거비는 전월보다 0.4% 상승했고 전년 대비 4.1% 상승해서 2007년 이후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전월보다 3.5% 상승, 전년 대비 37% 상승했고요. 에너지 가격은 다소 진정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전년 대비 29% 급등했으나 전월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5.5% 상승했는데 예상치에 역시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상을 4회 예상한다고 얘기했고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역대 가장 타이트한 고용시장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업률은 3%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상 지지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헬스케어 섹터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언더퍼포먼스나 최근에는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이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헤지펀드들도 매수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7%라는 CPI 숫자가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요. 네,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국채 금리가 또 진정이 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응이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뭐 시장의 예상치는 애초서부터 7% 넘어서 7.1%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시장은 크게 뭐 동요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좀 계속적으로 높게 잡아놓고 주가는 선반영시키고, 그거에 소폭 못 미치면은 뭐 시장은 별다르게 이제, 동요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컨센서스가 낮게 자기네들이 이제 예측을 했는데, 네. 높게 나오면은 시장은 동요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예측치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좀 넘어갔는데 날씨가 앞으로 뭐 한 2, 3개월간은 계속 추울 것 같고 공급망도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렌트비라던가 임금 이런 부분
부분들 계속해서 물가 상승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단기간에 금리를 만약에 인상하더라도 이 물가가 안 잡힐 거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문가님. 네. 앞으로도. 예. 네, 그건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의견이고, 네. 예, 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할 바뀔 것으로 이제 때까지. 보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금리 인상은 조금 이제 안 하려고 양적 긴축을 꺼내드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적 긴축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시기를 좀 많이 늦춰놓은 상황이잖아요. 파월 의장이. 하지만 파월 의장이 몇 번의 이런 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의견도 그러니까 중간에 바꾼 거잖아요. 양적 긴축도 분명히 포지션을 바꿀 만한 상황이 되겠어요? 이게 지속되면? 네, 그렇죠? 충분히 예. 뭐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고요. 네. 이제 금리 인상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급하게 안 하고 올해 말 정도에나 할 것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코멘트를 했었는데, 네. 뭐 양적 긴축도 뭐 결국에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런 양적 긴축 얘기가 안 나왔으면, 아예 안 나왔으면은 양적 긴축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언젠가는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면은, 파월 의장은 어제 얘기한 거는 일단은 뭐 립서비스 형태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너무 좀 맹신하지는 말자.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유동적으로 정책이라는 거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 인플레, 네, CPI 수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으로 흔들렸던 동요가 멈추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사고 있는 종목이 뭐냐 보면은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을 사고 있어요. 단기간에 조정폭이 컸던 종목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시는 게 뭐 헬스케어 섹터를 얘기하는 것도 뭐 같고요. 테슬라 비롯한 전기차 쪽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 예. 테슬라는 네.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오늘 이제 뉴스트리트에서도 자기네들이 목표 주가 연말에는 $1,580 상회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솔직히 보지는 않고, 역시 계속적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수의 전망치가 만약에 굉장히 높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저는 그냥 계속적으로 바이 앤 홀드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그러는 상태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시장에서 약간의 의문표를 단 게 이렇게 물가가 높이 나왔는데 이 채권 수익률이 이게 적정한 수치인가라는 부분도 의문을 조금 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선반영해서 이제 미리 올랐던 거고, 채권 같은 경우에 그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제 소폭 빠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빠지면은 지금 단기물과 10년물과의 격차가 좀 커지고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축소될 것으로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플래티닝 현상이 좀 나타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뭐 좁아졌다가 다시 또 넓어지고 계속 그러는 과정이 좀 반복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거는 2%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다. 예. 네. 뭐 2% 한 초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일시적인 하락이 요게 지금 밑으로 빠지는 신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위쪽으로 네, 수익률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에도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주가 계속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건 추세로 완전히 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유가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조금 이제 $90 넘는 거는 뭐 좀 당연할 네.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IB들마다 이제 전망치가 조금씩 틀려가지고,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125까지 지겠고, 뭐 골드만삭스 그래요? 측에서는 한 $90 좀 넘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스탠다드 채터드에서는 뭐 훨씬 아래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 뭐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일단 단기적인 지금 상승권이기는 맞는데, 네.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가 뭐 $100 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전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 인플레 구간에서 원자재 강국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구리나 뭐 보크사이트도 우리가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원자재 시장이 많이 조금 흔들릴 것 같거든요. 지금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서도 계속된 상방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인플레와 관련이 있는 쪽인 거잖아요. 네.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도 승산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근데 기존에 많이 네. 올랐잖아요. 네. 기존에 근데 많이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또 수출 금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소폭 좀 더 오를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뭐 저는
원자재 관련주들은 어차피 한번 퍼포먼스가 나올 때 쭉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잘못하면은 물린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 지금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 알코아 주식이 최근에 얼마까지는 상당히 강했는데 네, 요즘 네. 좀 주춤하는 거 봐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네. 한 15,500선까지는 한번 좀 가볼 것으로 트라이 할까요? 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아직까지 조금 뭐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뭐 현금 마련할 좀 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15,500 뭐 넘어간다고 해서 또 계속 또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 또 다시 좋은 찬스가 올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변곡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를 또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만기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공간님? 일단은 그냥 무난히 넘어갈 것 같고요. 무난하다, 예. 그냥 뭐 별다르게 동의 없이 넘어갈 것 같고 시장은 어제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오늘도 그냥 완만한 상승 좀 기대하고 싶고요. 역시 뭐 대형주보다는 뭐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보합을 기록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맞아요. 시장에 예.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았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도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도 역시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 종목에서 저희가 승부를 내야 됩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네, 좀 개별 가벼운 종목들로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네. 뭐 어느 정도는 뭐 크게 안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로 지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네. 어제 말고 그저께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뭐 웬만한 종목들은 3%, 4% 다들 그렇게 빠져가지고 네. 체감지수는 그때 강보합을 나타냈는데 그저께 시장은 뭐 체감지수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어제는 네, 또 네. 반대의 양상이니까 맞아요. 네. 조금 더 그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수도 뭐 저는 3,050선 정도는 한번 또 한번 테스트 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은 아니지만은 네. 뭐 한 뭐 중순 넘어서 말 바로 앞 1월 말 바로 앞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님께서 말하는 조금 가벼운 종목이라 하면 어떤 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네. 어제 이제 얘기를 했으면은 뭐 저는 이제 지금 자율주행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오르기 전에는 좀 좋게 봤는데 어제 또 슈팅이 나오면서 저는 그럼 또 따라붙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가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아, 왜냐하면은 예.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좀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좀 구간에 좀 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단을 좀 지지하고 어제도 뭐 5% 정도 상승했는데 좀 그런 어떤 저는 테마성도 있고 이슈도 있어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고 어제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향과 SK 이노베이션의 향을 가진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주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소재주는 이제 네. 낙폭 과대에 따른 어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장비주들을 요즘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 보자고 했는데 SK 이노베이션 향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향을 가진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어제 못 가고 대신 어제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삼성 SD 향을 가진 장비주는 바닥권 탈출 기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신 EDP도 역시 삼성 SDI 향이니까 같은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이닉스 다음에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예약을 해놓은 상황인데 주변에서 저 일반 청약 좀 들어가 볼까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받을까요? 어제 뭐 네. 이거 잠깐 뉴스를 봤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이 뭐 자금을 그 청약을 단위로. 받고 해서 네. 1경 아닙니까 어제? 맞아요. 넘었어요. 그러니까 경단입니다. 그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네.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받을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쵸. 예. 많이 받으면 좋지요. 받으면 좋은데 저는 자금력이 있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일반 공모 예. 청약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맡기겠다 선택에. 예, 그렇죠. 뭐 받으면 좋지요. 예, 좀 개인의 선택 사항이니까 그건.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 드릴게요.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무릅쓸 만한 탄탄한 심리와 함께 경제에 대한 믿음이 좀 밑바탕이 되면서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강한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된 상황이고 CPI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데 큰 의미 부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인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봐주셨어요. 만기는 좀 무난하겠습니다만은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플레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종목 승부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략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